어제가 흘러 오늘로 접어드는 역사. 그것에 담긴 기억과 기록의 증거. 생명을 불어넣고 지키며 내일로 이어주는 문화재 보존. 우리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그리고 가지런히 깃든 문화재. 복식 유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것을 보호하고 그대로 간직하며 먼 훗날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일을 우리는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는 유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잘 보관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총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의 구성과 기초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흥완군 복식의 여정은 말 그대로 직물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물은 굉장히 다양해서 그러니까 직물을 짜는 사람, 비단을 짜기 전에 실을 만드는 사람, 그 실을 만들기 위해서 뇌고치를 키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비단이 짜지면은 이거를 다시 가공을 해서 염색을 한다거나 그런 다음에 옷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옷을 지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오염도 많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에 따라서 벌레도 먹고. 보존 처리 과정은 마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듯이 유물을 인문학적으로 또 자연과학적인 접근으로 사전 조사를 합니다. 흥완군의 유물은 복식이었기 때문에 옷의 생김새를 보고 그 과정에서 섬유의 종류, 손상 정도를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식이고 의복이니까 전체적인 형태와 구성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일부가 떨어졌다거나 외형적으로 어디가 크게 손상이 됐다거나 이런 외형적인 조사가 있고 또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이렇게 더 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전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해야 하나 자문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누덕누덕된 거를 제거를 하고 지금 현재 2022년 현재의 기술로 보존 처리를 하는 거죠. 흥완군 복식 유물의 경우 최대한 구김이 가지 않도록 편채로 소매 부분만 접어 보관했기 때문에 형태적 변형이나 구김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생활과 세월의 구김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변색이나 퇴색도 보였고 황변 같은 색상 퇴화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대기 중 먼지나 더러움 역시 앞으로 퇴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라는 특성상 기세 동정이나 바닥에 닿는 돌연에서는 마모된 부분이 많은 데다가 가는 실로 성글게 직조된 견직물이기 때문에 찢어진 상태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태를 파악했으니 진단이 내려질 차례입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회의를 거쳐 방침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보존 처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유물 상태에 따라 오염을 제거합니다. 오염을 제거할 때
건식으로 붓으로 턴다든지 클리닝을 하고 물로 습식으로 한다든지 조금의 약품을 쓴다든지, 근데 약품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드라이 클리닝 하는 방법이 있고 웨트 클리닝 하는 방법. 클리닝을 하고 나면 사실 어떤 재질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런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나면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서. 흥완군 유물은 이미 오래전에 지정됐지만 공개된 지 오래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만큼 관심과 흥미를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 유물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직물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지런히 입고 또 수선하는 등 실생활의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생견이기 때문에 부러져서 보통 바느질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된 것들이 있어요. 직물 자체가 약해서. 그 비단이 가진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보존 처리하는 거, 그게 가장 그러니까 한 겹에 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도 겹치면은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는데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워낙 누덕누덕 많이 보수가 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처럼 종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얇은 재질로 유물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다른 물질을 더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런 재질을 택해서 보존 처리를 할 때 도움을 드리죠.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 처리라는 거는 어떤 재질이든지 똑같은데 만들었던 작업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만들었던 거를 거꾸로 해체를 해서 다시 보존 처리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 각 분야대로 보존 처리하시는 것을 보존 처리를 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시기에 특징적으로 그런 사직물이나 아주 소박하지만 화려한 직물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사다 보니까, 생사라는 게 정년을 안 한 직물이다 보니까 손상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나쁜 그런 불안정한 직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직물을 실제로 보수하기 위해서 유물과 똑같이 직조를 해서 그걸 사용해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존 처리는 의복 유물하고 의복에 따른 그 부속품이 있는데, 그게 대 같은 경우에는 복합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직물도 있고 가죽도 있고 뭐 동물의 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금속도 있고, 정말 그 유기물과 무기물의 총합체인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대 보존 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외국에서 다양한 재질을 다루신 선생님이 보존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뭐 뼈라든지 가죽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이게 거북이 등인지 동물 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많이 하셔서 이런 연구 자료들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목표는 하나인 거죠.
원형을 최대한 복원시키고 그 복원된 상태들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게. 유형의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 유물이 영원히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상되는 속도를 줄일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지만 막연하게 문화재를, 유물을 보존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문화재를 지키는 것, 아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더욱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유물이고 돌아갈 수 없는 역사이기에 문화재 보존은 장인의 정신으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고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